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윈도우즈 11의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죠. 아직까지 출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발표가 되면서 개발자 버전의 이 윈도우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또 설치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이었는지 전달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자, 오늘 만나볼 내용,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실 것 같은 윈도우즈 11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윈도우즈 10밖에 없다, 더 이상의 넘버링은 없다 라고 얘기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11이라는 버전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이 개발자 버전에서도 보게 되면 윈도우즈 10에 대한 좀 큰 업데이트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이 좀 변화돼서 그런지 윈도우즈 11이라는 과감하게 명칭을 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윈도우즈 로고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개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선 휴지통 모양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 걸로 바뀌었다 라는 느낌으로 올라온 짤들도 있더라고요. 자, 과연 이렇게 바뀐 윈도우즈 11은 여러분들께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건지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윈도우 11은 가장 크게 보면요, 바탕화면 부분이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뭐 짜잘한 기능들이 추가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소비자가 좀 느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의 윈도우즈 10보다는 그래도 윈도우즈 11 요 넘어오면서 최소 사양이나 권장 사양이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윈도우즈 11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CPU는 지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듀얼코어 이상의 CPU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듀얼코어 이상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구동을 하고 있지만 옛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32비트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제는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바꾸셔야 될 때가 됐다 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윈도우즈 10 사용하실 동안에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면 되는데요. 윈도우즈 11에서 최소한 사용해야 되는 CPU는요, 라이젠 1세대 혹은 인텔의 6세대 CPU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이 윈도우즈 11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모리는 최소 4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기존에는 1기가, 2기가 이런 메모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4기가 이상의 메모리거든요. 최소로 지금 설치되는 메모리가 4기가이기 때문에 턱걸이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희가 작년까지 특가로 판매되던 셀러론의 4기가, 120기가 이런 사무용 PC도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윈도우즈 11을 위한 마지노선의 PC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기가 부분이 최대한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용량은 64기가 이상으로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레거시 바이오스는 미지원이고요. UEFI 바이오스가 기본으로 필요하면서 시큐어부트나 TPM 2.0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감안하신다면 2016년도 이후에 나온 PC 플랫폼에서만 윈도우즈 11을 구동하는데 원활하다, 권장 사양을 맞출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화면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윈도우즈 버전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결국에는 이 권장하는 사양을 맞출 수가 없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TPM 2.0을 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처럼 이렇게 TPM 2.0을 켜고 나서 윈도우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TPM이 켜진 상태에서는 윈도우즈 버전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윈도우가 잘 설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윈도우가 모두 다 USB에서 설치가 되고 이제 윈도우즈 세팅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굉장히 좀 밝은 모습의 윈도우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란 톤에서도 조금 어두운 파란색을 여러분들이 맞이를 했다면요, 이제는 밝은 회색의 이런 톤의 세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너무나도 깔끔하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윈도우즈가 켜지게 되면요, 윈도우즈 화면에서도 자, 이렇게 부팅된 모습이 바로 윈도우즈 11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선은 바탕화면 UI가 이렇게 시작 메뉴가 가운데로 옴으로써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왼쪽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로 위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왼쪽으로도 이렇게 위치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이콘 디자인들이 이렇게 컬러풀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보시게 되더라도 기존에는 윈도우즈 로고 자체가 바탕화면에 자리 잡았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밝아진 모습의 바탕화면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에 보안성이 떨어지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더 이상 사라지고요. 엣지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롬 기반의 이 엣지 브라우저를 앞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 부분도 멀티 작업에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창 사이즈를 조절하는 데 가면은 제가 어느 곳에 창을 위치시킬지 바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여러 개 하면서 창 배치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이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자체에 들어가시면은 현재는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아마존 앱스토어가 입점을 해가지고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해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여지겠네요. 윈도우즈가 켜진 이후에도 바탕화면이 굉장히 밝은 모습,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아이콘들이 모인 부분이 약간의 맥 느낌을 살렸다라는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따라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윈도우즈 11을 위해서 또 MS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들어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감이 오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UI, UX가 변화한 윈도우즈 11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작 메뉴 자체가 가운데로 위치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라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기본 브라우저로 바뀌었다는 부분, 안드로이드 앱을 이제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해서 윈도우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스냅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으로 창을 원하는 위치로 빠르게 좀 배치를 해서 멀티태스킹 혹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때 편하게 창 위치를 고정해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인 윈도우즈 11입니다. 생산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기능 자체가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조금 거칠거칠한 이런 기능들을 다듬어서 정말 소비자가 4분할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태블릿 사용자, 노트북, PC 전부 다 이 화면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편한 이 통합형 UI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느껴진 부분으로는 기존의 윈도우즈 10보다는 가벼워진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인터페이스 자체도 조금 더 가벼워져서인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벤치마크를 3D 마크를 진행했을 때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가 각각 1%, 2%를 가지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윈도우즈 10에서 윈도우즈 11로 넘어가는 부분이 크게 성능적인 향상 부분은 일단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이 게임에선 어떻게 달라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성능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터페이스가 변화하면서 사용하기 편해졌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윈도우즈 11이 개발자 버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업데이트로 바뀌게 될지 또 정식 버전에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반이 윈도우즈 10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윈도우즈 11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만큼 윈도우즈 10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윈도우즈 10은 2025년 10월까지 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PC를 변경하셔야 되는 분들은 윈도우즈 11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 정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여전히 그대로 더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굳이 지금 윈도우를 안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좋은 성적, 나쁜 성적, 좋은 성적을 번갈아서 성적을 보여주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성공한 윈도우즈 10 이후에 나오는 윈도우즈 11 버전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컴맹닷컴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팔로우와 좋아요, 그 다음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 또 키보드 증정해드리니까 아래 상세 정보 보기 통해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